但是主客场对阵韩国队啊，我早就说这个球是赢不了的啊。至于然后你又说孙兴民没素质侮辱赛场球迷，这就没意思了。里外里你都是你的情感受创，对吧？ 단순한 한 경기였습니다. 21일 열린 월드컵 2차 예선 한국과 중국. 누구나 예상한 결과였지만 그 파장은 가볍지 않았으며 급기야 한중 양국 간의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앞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중국 팬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 추정되던 그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된 직후 해당 남성은 끌려가 유니폼이 강제로 벗겨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축구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해당 남성의 거주지와 대학교를 찾아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 업로딩하여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남성의 이름은 리즈닝으로 그는 하이난 대학교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론 매체가 나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국 주요 매체 바이두는 23일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안경남 모 대학의 재학생으로 알려져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남성의 이름은 리즈닝으로 선전대 학생으로 의심된다고 폭로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선전대학교는 해당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남성과 비슷한 용모의 인물이 군사훈련에 참가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하이난대는 성명을 내고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이잔영이라는 학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했으며 또 다른 매체 즈보바 역시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린 토트넘 팬이 선전대 학생이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선전대는 해당 이잔영이라는 이름의 재학생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중국 내온 언론 매체가 나서 해당 남성의 신분을 까발리는 그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앞선 소식들이 축구에서만큼은 극단적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국 현지에서조차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듯한 기사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데일리 메일은 중국은 손흥민이 속한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였고 중국 축구팬들은 토트넘의 서포터즈를 공격에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중국과 한국은 수년간 아시아 축구의 가장 큰 라이벌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번의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입장에선 만만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2002년에 고작 한 번의 세계대회에 진출한 경험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언론들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 한국 공포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중국팀이 일방적으로 한국팀에게 두들겨 맞는 양상이 진행되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며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경덕 교수는 지난 21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전 당시 손흥민 선수를 향해 레이저를 쏜 중국 축구팬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매체 소우는 호들갑, 한국인 교수, 중국 축구팬 레이저 공격에 대한 고소, 피파 중징계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경덕 교수가 해당 축구팬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플래시가 터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경기장은 상당히 밝기 때문에 플래시가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레이저가 비춰진 시점을 고려해볼 때 해당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편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었죠. 이같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시점에서 레이저가 종종 발견되기도 했던 만큼 레이저 공격을 가한 인물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현 상황을 마주한 한 중국 축구팬은 현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昨天晚上我是真的认真的把国足对阵韩国的比赛从头到尾看完了。这场比赛最后的结果是0-3啊，韩国队获胜。然后赛后呢，评论非常多啊，但是我看到了很多积极向上的评论，然后还有很多指责裁判的啊，还有指责对手的啊，还有说这个孙兴民不尊重主场球迷的。我来说说我的看法啊。其实我一直对国足没有抱太大的希望，踢进世界杯的机会是比原来大大增加了的，但是我们的国足的能力却是不如以前的，所以我对这件事本身没有抱太大的期望。之前呢，在客场战胜了泰国队，等于说是从36强往18强啊，但是主客场对阵韩国队啊，我早就说这个球是赢不了的啊。至于因为韩国队其实也很重视这次的比赛，他把这个欧洲效力的几位主力都给召回来了啊，像孙兴民啊，像李刚仁呐啊，像这个黄喜灿呐，
欧洲身价最高的后卫球员啊，那位金某某也给找回来了。但是这个赛后的这个评论我是没有太聊到的，因为这场球我没有看到太多的亮点。其实比赛的数据也是支持我这个想法的啊，因为全场中国队没有一脚射正啊，然后韩国队好像是6脚射正，9脚没射在门框里，10几脚射门。而且在上半场2-0韩国队领先了之后呢，下半场韩国队是收力了，差距就更大了。所以看到现在的这个日本和韩国的水平啊，那真的是拉开我们是越来越远了。可能你连35%的这种35%的这种控球率啊，都远远拿不到。你最多15%到20%，球始终在日本队脚下。韩国队的实力啊，也远远不止昨天这个3-0这个结果。所以我觉得还是冷静下来啊，这个好好考虑考虑啊，还是以后到底应该怎么办？我们这个足球几十年了啊，让大家这么揪心，结果到这儿啊，输了个0-3啊。然后呢，还有个插曲就是场外的这些事情啊，这个比赛之前奏韩国国歌，全场嘘声，这个我觉得真的就没必要了啊。咱换个角度想，等到了客场奏中国国歌的时候，如果对面全场嘘声，你又得破防，你又得骂人家那边没素质。所以为什么孙兴民打进第一个球会比出这个让大家闭嘴的这个手势，然后你又说孙兴民没素质，侮辱在场球迷，这就没意思了。里外里你都是你的情感受创，对吧？你嘘完人家进球了，比划让你晋升，你不爽，对吧？然后你到了客场，人家要嘘你呢，你还是不爽，你们整天自己给自己找别扭了，何必呢？看球咱们就理性一点啊。当然我看到那个视频了啊，有一个热刺球迷穿着孙兴民的球衣啊，坐在中国队的这个球迷区啊，最后被揪啊，被打呀，反正被赶走了啊。这个就不应该这么安排啊，应该是有球迷区的啊，两方的球迷就应该隔开，要不然的话，足球就是战争啊。所以各位球迷啊，拜托冷静啊，也不要再找什么西亚裁判啊，再找什么各种各样的问题了，把该赢的比赛赢下来。好，谢谢。 이같이 그는 중국 축구 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점에서 비판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퍼붓는 것은 교양이 없는 행위이다 며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지는 건 당연하지만 어제와 같은 홈경기에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같은 행동은 때론 질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며 홈팬의 이점을 살린 것뿐인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삐뚤어진 애국심이 그저 타국 선수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야유뿐 아닌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최악의 국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72,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